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60대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저도 열심히 사연을 듣고 있네요.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전부터 사연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늘 했지만 용기를 내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잘못한 일이기에 욕이라도 먹을까 겁도 났네요. 하지만 잘못한 것보다 잘못한 것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제 잘못을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자식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이혼을 한 뒤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결혼 생활도 행복하진 않았어요. 처자식 두고도 바람 피고 다니는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마음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그런 것도 남편이고 애 아빠라고 참아줬더니 어느 날 돈 많은 여자랑 새 살림 차리겠다며 저한테 이혼을 통보하더라고요. 그때는 간통죄가 있어서 여차하면 둘 다 감옥에 보내버릴까 싶었지만 아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순순히 이혼만 해주면 아들은 내가 키우게 해주겠다는 얘기에 결국 제대로 복수도 못하고 이혼을 해 홀로 아들을 기르게 되었죠. 그나마 합의 이혼을 해준 덕분에 재산분할을 잘 받아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 뒤로는 나 혼자 자식 건사하느라 참 뼈가 빠지게 살아야 했어요. 여자 혼자 자식 키운다고 별별 험한 소리 다 들으면서도 내 새끼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서 돈 되는 굳은 일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못난 남편 때문에 자식만 생각하고 살았던 저였지만 이혼까지 한 마당에 저한테 남은 것은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온갖 부업에 밤낮 없이 일을 하고 다녔고 그런 제 노력에 아들만큼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들은 저의 바람대로 참 잘 자라주었어요. 엄마가 고생하는 걸 일찍부터 알았는지 늘 엄마 걱정해주며 일찍 철이 들었던 아들은 학창시절 내내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좋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남들 다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들어가서도 엄마 고생 덜어주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자기 용돈 직접 벌어다니던 효자였죠. 그리고는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바라는 엄마 뜻대로 변호사가 되겠다며 그 힘들다는 사법고시를 준비하여 몇 년 만에 합격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을 나와 변호사가 되었죠.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구나 싶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더 바랄 게 없다 싶었고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나 결혼만 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하자마자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쏟아져 들어오는 좋은 선자리들에 저는 마음이 들뜨기도 했습니다. 노력 끝에 개천용된 아들이 더 좋은 여자 만나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게 엄마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얼마 뒤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직장 생활하는 평범한 아이였는데 알고 보니 둘이 대학 시절부터 오랫동안 만나면서 그 애가 아들 시험 준비하는 동안 뒷바라지까지 해줬답니다. 좋은 선자리를 기대하던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에 놀라기도 하고 괜히 섭섭하기도 했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 더 조건 좋은 며느리를 보고 싶었지만 아들이 자기가 좋다니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결혼 허락을 하고 아들은 오래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며 소박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디 빠질 것 없이 조건 좋던 선자리들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 그에 비하면 별 볼 것 없는 며느리와의 소박한 결혼이 그리 탐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들 좋아서 결혼한 걸 어쩌겠나 싶어서 내색은 안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도 내심 티가 났는지 며느리는 제가 자기를 탐탁치 않아 한 것을 아는 눈치였어요. 그걸 알아서 그런지 나한테 별로 살갑게 보이지도 않고 가까워지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죠. 아들은 민영이가 원래 성격이 덤덤한 편이라 그런다며 자기 철을 감싸려고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 한 번도 없이 살가운 소리도 못하는 게 저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쁜 짓을 해도 예쁠까 할 판에 늘 무뚝뚝하고 별 대꾸도 없는 며느리가
저도 대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요즘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잔소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둘이만 잘 살면 되겠지 싶어 저도 욕심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제 욕심이 과했던지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결혼을 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자기 저와 잘 지내는 줄 알렸던 아들이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정리가 다 되었었는지 아들 이혼 소식에 놀란 제가 아이들의 신혼집으로 찾아갔을 때는 며느리는 없고 며느리 짐도 전부 빠져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이좋아 보이던 아들 며느리의 이혼을 전혀 짐작도 못했던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황당하고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정작 아들은 무슨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 말도 안 하고 시름에만 빠져 있었죠. 아들은 그 후로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입맛이 없다며 밥도 못 먹고 살이 쭉쭉 빠지더니 TV도 안 보고 하루 종일 멍 때리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폐인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일이 바빠서 다행이었지 그마저도 아니었더라면 정말 나쁜 생각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였었죠. 이럴 거면 이혼을 하지 말지. 그러게 대체 뭐 때문에 헤어진 거니? 너 이러다가 죽으면 네 엄마도 죽는다.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밥이라도 먹어봐라. 됐어요. 입맛 없어요. 죽진 않을 테니 그냥 두세요. 저는 아들이 이러다 정말 죽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었습니다. 말을 안 해주니 끝까지 이혼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힘들어할 거면 뭐하러 이혼을 했는지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며느리 데려와 붙여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 역시도 매일 아들 걱정에 저까지 병이 날 정도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둘 다 죽겠다 싶은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언젠가부터 아들이 밥도 먹기 시작하고 밖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약속도 잡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좀 상처가 잊혀지나 싶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참에 누굴 만나서 금방 재혼이라도 해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에게 정말 누가 있었나 봅니다. 아들이 힘들 때 옆에서 챙겨준 아가씨가 있었는지 아들은 이혼한 지 반년 만에 그 아가씨와 재혼을 하기로 했어요. 물론 누구보다 제가 아들의 재혼을 바랬죠.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재혼은 모르겠어요. 아직 민영이 다 잊지도 못했고 자신이 없어요.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헤어졌으면 끝인 거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재혼해. 너 그러고 살게 하려고 엄마가 그 고생을 한 줄 알아? 엄마 걱정되면 나 봐서라도 좋은 사람 만나. 엄마도 점점 나이 드는데 언제까지 네 걱정하고 살아야겠니? 그렇게 아들과 재혼한 새 며느리는 민영이와 비교가 될 정도로 무척이나 살갑고 애교 많은 아이였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던데 새 며느리인 현정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현정이가 민영이에 비해서 야무지거나 똑부러지게 일하는 건 못했지만 늘 웃는 얼굴에 성격 하나는 참 좋다 싶었죠.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아이를 흉보는 것 같아서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민영이에게는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져서 내 며느리인데도 마음 놓고 전화 한번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그런 현정이가 더 가깝고 귀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두 사람의 재혼을 환영했던 거기도 합니다. 몇 년 결혼 생활을 하지도 않고 자식도 없이 이혼한 우리 아들이 한창 나이에 혼자 있는 건 정말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들 역시 저의 걱정을 잘 알았는지 저의 바람대로 재혼을 했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정이에게 더욱 고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혼 경력이 있어도 여전히 남들이 탐낼 신랑감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결혼 한 번 하지 않은 젊은 처녀가 이혼남에게 시집을 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 새 며느리는 선뜻 재혼을 결정하고 심지어는 저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희 아들이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혼을 할 당시에 상처가 커서 그런지 아니면 당분간 재혼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건지 전처와 살던 신혼집을 세를 주고 제 집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저야 아들 걱정이 더 컸기에
아들이 들어와서 지내면 걱정이 덜해 좋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 자라서 결혼까지 했던 자식이 엄마 집에 지내는 건 편하기만 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전처럼 추억이 깃든 그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었죠. 그렇게 아들이 저희 집에서 지내는 사이 지원의 상대를 찾았고 두 사람이 속전속결로 결혼 얘기가 나올 때까지 아들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얻어서 나가면 됐겠지만 아들은 그 즈음 건강이 부쩍 나빠진 제가 걱정되었는지 제 곁을 떠나지 않았네요. 제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아들은 그게 다 이혼 때문에 부모에게 상처를 준 자기 탓이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현정이도 알고 있었는지 둘이 결혼을 해서 나가게 되면 혼자 있게 될 제가 걱정이 된다며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는 겁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 저도 여기 들어와서 살면 어떨까요? 어차피 진석 씨 짐도 다 여기 있고 지금 당장 집 팔고 새 집 얻을 여유도 없을 것 같아서요. 뭐? 우리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애들이 어떻게 여기서 시작을 하겠니? 니들이 아무리 결혼식 없이 살림만 합치는 거라 그래도 할 건 제대로 해야지. 안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결혼식도 안 하겠다 그래서 내심 마음이 쓰였단 말이다. 그런데 시댁살이를 하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사실은 다른 것보다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래요. 어머니가 요즘 부쩍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진석 씨가 걱정하더라고요. 계속 병원 다니시는 것도 그렇고 혹시나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쩌나 해서요. 진석 씨가 워낙 어머님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말은 안 해도 걱정하는 게 보여요. 저도 그렇고요. 저희가 나가 살면 어머니는 혼자 계실 텐데 어머니 성격상 저희에게 자주 연락하실 것 같지도 않고 저나 진석 씨도 일 때문에 바쁘다고 자주 못 찾아뵐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래도 한 집에서 살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불편하셔도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불편이라니 내가 무슨... 오히려 네가 불편할까 걱정이지. 어머니가 괜찮다 그러시면 저도 괜찮아요. 저 어머니 많이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도 결혼하면 어머니랑 많이 가까워져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참에 그냥 같이 살면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아이 낳으면 어머니가 돌봐주셔도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살아요, 어머니. 예? 며느리가 같이 살자 그러는데 싫어할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미안해서 마음이 불편했지 내 걱정에 같이 살겠다는 며느리를 말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욕심에 시댁살이 하겠다는 며느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새 며느리는 따로 결혼식도 새 신혼집도 없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찌나 미안하고 고맙던지 새 며느리가 바라는 것 하나 없이 오히려 시댁살이를 자처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하다 싶었죠. 주변에서도 무뚝뚝하던 며느리 가고 살가운 며느리 왔다며 다들 제 복이라 하더라고요. 아들이 이혼한다 할 때만 해도 아들이 그렇게 된 게 다 내 탓인 것만 같아서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이제야 저도 한숨 돌릴 수가 있었네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아들과 한 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일을 하니 낮에는 저 혼자 한가로운 형편이지만 일 때문에 바쁜 아들이 퇴근이 늦을 때면 매번 저와 며느리 단 둘뿐이었죠. 더군다나 며느리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일이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일찍 마치고 들어와서 저랑 말동무도 해주고 살림도 배우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랑 그렇게 오붓하게 지내는 것이 평생 꿈이었던 저는 뒤늦게서야 이루어진 꿈에 행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끔은 내가 부담을 주나 싶기도 했지만 며느리도 좋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었죠. 같이 지내면서 알게 된 며느리는 정말 천사 같다 싶을 정도로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나 남 생각을 많이 할까 싶을 정도로 배려심 넘치고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밖에서 일하면서 힘들고 피곤할 텐데도 집안 살림은 물론이고 식구들 식사까지 챙기겠다고 열심히 했어요.
밖에서 일하면서 사먹는 일이 많을 남편 건강이 걱정이라며 매일 새벽마다 손수 아들 도시락을 싸고 제가 애들 없이 혼자 있는 동안 점심이라도 거릴까 싶은지 제 식사까지 챙겨놓고 나가는 며느리였어요. 솜씨도 얼마나 좋은지 음식도 모두 맛이 있어서 저는 며느리에게 100점을 주고 싶었습니다. 현정아, 너도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그런 건 그냥 두지 그래. 밥도 대충 먹고 청소야 내가 내일 하면 되는 건데 왜 일하는 애가 살림까지 하려고 그러니?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저도 같이 살면서 이 정도는 해야죠. 아휴, 네가 자꾸 이러면 내가 미안해서 그래. 누가 보면 내가 너 이런 일 시키려고 들어오라 그런 줄 알겠어.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원래 살림하는 거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도 재밌어 하거든요. 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어머님만큼 살림을 잘 못해서 죄송스럽죠. 거기다가 얼마나 겸손하기까지 한지 성품으로만 따지자면 어떤 대단한 며느리도 부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생긴 거나 능력으로 봐서는 민영이보다 조금 빠지나 싶었더니 그런 성격 덕에 우리 아들도 마음이 여른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들은 좋아서 결혼했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현정이와 대면대면 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전에 민영이랑은 연애도 오래 하고 워낙 친구같이 가까웠어서 그런지 무척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새며느리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색하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묘하게 차이점이 느껴졌어요. 아들이 일이 바쁜 탓에 둘이 꼭 붙어 있을 시간도 없어 보였고 괜히 시댁살이 하느라 눈치를 보는 건지 두 사람은 같이 있을 때면 부부간에 특별히 가깝거나 신혼 같은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제라도 집을 얻어 애들 분가를 시켜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너희 혹시 나 때문에 내외하고 그런 건 아니지? 내외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진석이랑 너랑 내 앞에서 애정 표현도 별로 없고 그런 것 같아서 말이다. 너희들이 괜히 집에 내가 있다고 부부 사이가 불편한가 싶어서. 아니에요.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렇지 저희 사이 좋아요. 어머니 혹시 손주 보고 싶으셔서 그러세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너희들 관계가 어떤가 싶어서 말이다. 저희 사이 좋으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어른 앞에서 스킨십 하는 게 쑥스러워서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또 괜한 늙은이 노파심인가 싶어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애들에게 괜히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아예 신경을 그려 노력했죠. 그렇게 아들 며느리와 함께 지낸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재혼 소식을 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니 세월이 참 쏜살 같구나 싶더군요. 그래도 그 시간이 적지는 않았는지 새 며느리와 저도 부쩍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반년 남짓이었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훨씬 많을 테니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그동안 살갑게 구는 며느리가 예뻐서 저도 그 아이를 딸처럼 생각하며 잘해주려 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봐야 시어머니겠지만 그래도 저도 한번 겪어봐서 그런지 많이 배우고 노력하려 했어요. 그래도 제 노력이 의미가 없진 않았는지 같이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좀 더 편해진 듯 했죠. 그런데 편해진 게 문제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종종 며느리의 색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주방에서 일을 하던 며느리가 실수를 했는지 순간 놀라서 입에서 험한 소리가 튀어나오더군요. 며느리는 자기도 놀랐는지 입을 틀어 막았지만 이미 제가 들은 뒤였어요. 진짜, 아이씨. 어머, 너 그런 말도 할 줄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요.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말 하는 게 웃겼어. 그래, 놀라면 나도 모르게 험한 말 나오기도 하지. 근데 우리 현정이는 그런 얘기는 입에도 안 담을 줄 알았더니 좀 의외긴 하네. 죄송해요, 어머니. 저 원래 그런 말 쓰지도 않고 정말 싫어하는데 요즘 가게에 자주 오는 진상 손님이 자꾸 욕을 하셔서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입에 배어버렸나 봐요.
세상에, 제가 이런 말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순진할 줄 알았던 며느리가 욕도 할 줄 아네 싶어서 좀 놀릴까 했더니 금방 눈물이라도 흘릴 것처럼 당황하고 억울해하는 모습에 저도 앞으로는 그냥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있는 사이에 저 혼자 잠시 나갔다 왔었는데 며느리가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한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와 달리 목소리도 너무나 크고 어찌나 욕을 하는지 저는 제가 집을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며느리 목소리이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여자가 그런 욕을 하는 게 놀랍기도 하고 천사표 며느리가 쌍욕을 하는 게 충격이긴 했지만 쟤도 가게 꾸리고 하다 보면 욕 나올 만한 일도 있고 뭔가 사정이 있을 텐데 싶어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왔다고 기척도 내지 않고 조용히 있었죠. 제가 안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씻고 나오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제가 집에 있는 줄을 몰랐는지 한참 통화 중이었습니다. 더 모른 체 하는 것도 이상하다 싶어서 기척을 내야겠다 싶었죠. 며느리도 제가 거실에서 TV를 켜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제서야 방에서 나와 제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언제 들어오셨어요? 방금 들어왔지. 왜? 뭐 할 말 있니? 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욕 나오고 그런 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랑 스피커폰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거든요. 그 친구가 워낙 황당한 일을 겪어서 화가 아주 많이 났더라고요. 듣는 저도 좀 그래서 그만하라고 말리고 싶었는데 화가 많이 났는지 자기 할 말만 하길래 말을 못 끊었네요. 근데 혹시 어머니가 그 소리 듣고 저라고 오해하실까 싶어서요. 며칠 전에 제가 놀라서 욕한 것도 있고 오해하실만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저 아니거든요. 그래, 알겠다. 네가 그럴 애는 아니지. 며느리는 친구까지 들먹이며 자기가 욕을 한 게 아니라 했지만 그건 너무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반년 가까이 한 집에 살았던 식구 목소리도 구별 못할까 말이에요. 그냥 넘어갈 일을 굳이 거짓말까지 하는 게 이상했지만 걔도 내 앞에서 민망해서 그러는 걸 거라 생각하고 이해해보려 했죠. 그런데 생각하던 이미지가 깨어져서 그런지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의 수상한 점을 자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욕 좀 한 걸로 사람을 탓할 건 아니지만 착하고 순진해 보이던 모습과 달라 보이는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콩깍지가 벗겨지듯 며느리를 달리 보게 되더라고요. 늘 웃고 있던 아이가 순간적으로 잠깐 표정이 싸늘해지거라던가 저한테 웃으면서 말을 해놓고 뒤에서 혼자 뭐라 하는 듯한 혼잣말이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갑자기 얘가 나를 진짜 걱정하는 게 맞나 싶은 의심까지 들었죠. 생각해보면 그런 건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그 아이를 좋게만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을 크게 이상하다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 이 의심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하나가 보이면 또 하나가 보이고 신경 써서 지켜볼수록 보이는 며느리의 싸늘함에 저는 결국 며느리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는 분명 제 건강을 걱정한다 하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불편한 시댁살이를 자처하고 제 건강을 살뜰히 챙겼겠죠. 그런데 자꾸 의심스러운 종황들이 드러나고 저는 며느리의 인성은 물론이고 진심까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가 혹시 나한테 환심을 사려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에 며느리를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쇼를 하면서까지 며느리를 시험해보려 했던 건 미안했지만 그때는 자꾸만 드는 불길함에 그렇게라도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며느리만 있던 날 저는 며느리 앞에서 갑자기 혈압이 터진 척 쓰러져 버렸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어떻게든 살릴 거라며 늘 걱정 말라 말하던 며느리였기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혈압이 오른 듯 억소리를 내고 바닥에 머리를 쿵 부딪히며 쓰러지자 며느리는 저를 발견하고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여전히 반응 없이 눈을 꾹 감고 있었고 며느리는 저를 흔들어 깨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반응이 없자 며느리는 순간 소리 지르던 것을 멈추고 저를 뻔히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진짜 의식을 잃었나 확인이라도 하는 듯 말이에요. 순간 공포감이 제 몸을 뒤덮었습니다. 당장 119에 신고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애가 뭐라는 건지. 그건 저더러 죽으라 내버려두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설마 사람이 그럴 리가 있겠나 싶었던 저는 며느리의 한마디 말을 듣고 의심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쓰러지셨나 보네. 어머니, 이참에 그냥 죽어주세요. 평소 다정하고 애살맞던 것과 달리 싸늘하게 식은 목소리로 제가 죽기를 바라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혹시 며느리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할까 무서워서 일어날 수도 없었죠. 언제까지 누워 있어야 하는지 걱정하던 그때 누군가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저를 정말 죽게 내버려 두려는 건지 집에 아무도 없는 척 미동도 안 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뛰어나가서 밖에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싶었지만 저는 공포에 질려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던 방문객도 쉽게 갈 생각이 없는 건지 초인종을 몇 번 더 누르더니 밖에서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니, 저 민영이에요. 안에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순간 그 아이의 이름을 들은 저는 안심되는 마음에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집 앞에 서 있는 민영이를 보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때는 원망스러웠던 그 얼굴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새 며느리가 무서웠던 저는 염치불구하고 민영이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영아, 나 여기 있다. 나 좀 살려다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집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사이 자기 방에 들어가 있던 새 며느리는 현관이 열리는 소리에 그제서야 거실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의식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그리고 현관문 밖에 서 있는 민영이를 보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 민영이 역시 뭔가를 알고 있는지 저를 뒤로 세우고 현관문을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김현정, 네가 여기 왜 있어? 나랑 진석씨 이간질 시켜놓고 네가 내 대신 진석씨 옆에 꿰찬 거야. 어머니, 지금 진석씨한테 연락하세요. 집으로 좀 오라고요. 제가 다 같이 있을 때 김이 할 얘기가 있거든요. 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때맞춰 우연히 온 거라 생각했던 민영이가 저희 집을 찾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뒤늦게 알게 된 새 며느리의 실체에 두려워하던 저는 아이들끼리도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민혁의 소식에 바로 집으로 달려오겠다고 했고 그 사이 민영이와 저는 현정이를 붙잡아 두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뭔가 찔려서 나가고 싶어하는 건지 감금이라며 집을 나가겠다는 그 애를 붙잡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대치 중이던 저희를 보고 크게 놀라는 듯 했습니다. 특히 우리 집 거실에 있는 전초를 보고 놀란 듯 했죠. 민혁아, 네가 여기 어떻게 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괜히 의심해서 당신한테 말도 안 되는 상처를 줬어. 근데 그게 다 이 여자 때문이었어. 이 여자가 처음부터 우리 두 사람을 이간질하고 나를 이혼시킨 거라고. 그래놓고 이제는 자기가 당신 옆자리를 꿰찼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설명을 좀 해줘. 여보, 아니에요.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두 사람을 왜 갈라나? 내가 무슨 수로? 먼저 이혼하자 그런 건 이민영 너잖아. 근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왜? 이제 와서 진석 씨가 나 미친 탐이나? 그동안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진석 씨를 뺏어가려고? 네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민혁아,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다짜고짜 이러면 어떡해. 현정 씨 좋은 사람인 거 너도 잘 알잖아. 그게 다 거짓이라니까. 저 여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식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갑자기 찾아왔던 민영이는 그동안 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민영이가 결혼을 하고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 동네에서 가게를 하던 현정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동갑에다가 말도 잘 통해서 동네 친구로 친해지게 되었다네요. 그렇게 친구로 지내던 두 사람은 서로 고민도 공유하게 되었고 집도 오갈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과 새며느리도 그렇게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흔히 있을 법한 일이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보게 된 현정이가 아들에게 한눈에 반했던 것이죠. 변호사의 와이프한테 잘하는 다정스러운 모습에 제 아들에게 마음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은 결혼을 한 상태였고 아들 역시 자기 와이프 친구라니 잘해줄 뿐이었겠죠. 하지만 현정이라는 애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결혼을 했던 말았던 빼앗으면 된다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를 교묘히 이간질해왔던 겁니다. 가까이 지냈던 탓에 서로 웬만한 사정이나 고민을 알고 있었던 그 애가 민영이의 약점을 건드려 기를 죽였고 점점 세뇌를 시켰습니다. 민영이는 안 그래도 결혼 후에 저와 잘 지내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주변에서도 변호사 남편에 비해 너무 기우는 게 아니냐는 말을 듣던 민영이는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며 많이 힘들어졌답니다. 그런 민영이의 반응에 현정이는 더더욱 둘 사이를 벌려놓으려 했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고 있다며 민영이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민영이도 직접 보여주는 증거와 의심에 결국 그 얘기를 믿고 말았고 남편에게 배신당한 상처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저 우리 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이혼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 사정을 모르던 아들은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와이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버림받았다 생각하며 무척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현정이가 그런 틈에 파고들어 우리 아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아들은 애초에 별로 재혼 생각도 없고 현정이에게 애정도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재혼을 바라는 저 때문에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재혼을 결정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걱정에 재혼을 결정한 아들을 파악하고서 아들 마음을 얻겠다고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며 합각까지 했던 거죠. 저야 이제라도 막 새며느리의 실체에 알게 되었으니 민영이 말이 다 진짜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새며느리의 좋은 점만 봐왔던 제 아들은 그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처에 대한 애정도 남아있는지 선뜻 누구 편도 들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저의 아들의 모습에 용기를 얻은 것인지 당장 잘못을 인정하고 빌어도 모자랄 그 아이가 되려 당당하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민영, 거짓말 좀 그만해. 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괜한 사람 음해하지 마. 너 때문에 진석 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너한테 상처받아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던 사람 겨우 살려놓은 게 나야.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진석 씨, 그래도 진석 씨는 좀 믿죠. 어머니도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정말 좋은 며느리였잖아요. 너 지금 나한테 네 편 들어달라 이거냐? 너 정말 염치가 없구나. 내가 이 일은 나중에 얘기하려 그랬는데 안 되겠네. 너 조금 전까지 나 쓰러지고 모른 척 했지 않냐? 나더러 차라리 죽어달라 그런 거 내가 못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이러는 거니? 어머니, 의식이 계속 있으셨어요? 그래, 내가 너 테스트해보려고 그랬다. 겉으로는 천사처럼 하고는 뒤에서 자꾸 호박씨를 까는 것 같길래 혹시나 싶어서 시험해봤더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걱정돼서 이 집 들어와 살겠다 그러더니 그런 애가 나더러 죽으라고 그래. 내가 네 본심을 이제서야 알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실수였어요. 민영이의 얘기와 저희 얘기까지 듣게 된 아들은 그제서야 현정이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무척이나
큰 충격을 받아 했습니다. 자기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하는 아들 모습에 제 마음까지 찢어지는 기분이었죠. 대체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군요. 상황을 다 알게 된 아들은 화가 났는지 새 며느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알기나 해? 멀쩡히 잘 사는 사람 해집어놓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고? 당신 사람 잘못 건드린 거야. 변호사 잘못 건드린 죗값을 제대로 받게 해줄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진석씨, 나 진석씨 정말 사랑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도 진석씨도 결국 나 선택했잖아. 비록 조금 오해는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당신도 이민영 같은 이기적인 년보다는 내가 좋지 않아? 나는 당신한테 다 맞춰줄 수 있어. 당신 때문에 맞지도 않는 살림하고 귀찮은 시어머니까지 견뎠는데 당신이 나 버리면 안 되잖아. 여태 다 가식이었어. 이제는 더 숨길 생각도 없구나. 그래. 어차피 나도 당신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니까 됐어. 당신은 소송당할 준비나 하고 지금 당장 짐 싸서 집에서 나가.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낼 생각하지 마. 결국 새 며느리는 숨겼던 실체가 드러나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기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말했죠. 그때만큼 아들 직업이 변호사인 게 다행인 적은 없었네요. 그 후로 아들은 작정한 대로 그 여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사기 결혼이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 민사로 사기죄까지 물겠다 하더군요. 저야 법을 잘 모르니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거라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정말로 그 후로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죠. 모든 일이 정리가 된 후에서야 아들은 민영이와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끝난 상황에 서로 과거의 일로 시시비비를 묻지 말자며 자기들끼리 잘 정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 일에 제가 기여를 한 듯한 생각에 저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처음부터 민영이를 반겨주고 괜히 비교하거나 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민영이가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 싶더군요. 그동안 내가 좋은 며느리 얻을 생각만 했지 정작 좋은 시어머니가 될 생각은 못했나 싶어 내내 후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안한 마음에 민영이에게 직접 사과를 전했고 민영이는 흔쾌히 제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어머니 때문 아니에요. 제가 미련하고 바보 같은 거죠. 그땐 제가 남편 앞길에 걸림돌이 된다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작아지더라고요. 제가 자격지심에 그런 거예요. 누가 뭐라 한들 귀담아 안 들었으면 됐을걸. 결국 제가 제 발로 나쁜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도 내가 미안하다. 너 같은 애가 어디 있다고 내가 괜히 배가 불러서 불평만 하고 있었어. 나는 네가 내 눈치를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싫고 귀찮아서 모른 척하는 줄 알았다. 한 번이라도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봤으면 되었을 것을. 그동안 오해만 쌓여 있었구나. 그래도 네 탓은 하나도 없다. 이 모든 게 어른으로 현명하게 하지 못한 내 탓이니까 너는 괜히 네 탓 안 했으면 좋겠구나. 그동안 일 때문에라도 이제는 네 탓 말고 진석이랑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나도 앞으로는 너한테 섭섭하게 안 하고 좋은 시어머니 되려 노력하마. 아들과 며느리가 무사히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저와 며느리도 서로 쌓였던 오해를 풀고 앞으로는 잘 지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 애가 얼마나 속 깊고 여린 아이인지를 알았으니 상처받지 않도록 잘 해주려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때 같은 일이 없고 억울한 헤어짐이 없기를 바랄 뿐이죠. 이제는 저도 자식이 알아서 살게 믿고 내버려 두는 것이 자식의 행복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여전히 자식 걱정은 대상 같지만 그것도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어디 저런 미련한 여편네가 있나 한심스러우실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무척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디 이런 여자가 나 하나뿐일까 싶어요. 자식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은 온 부모들이 다 똑같을 텐데 어쩌면 사랑이라는 말로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부모는 없는지 자기 자신부터 잘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야 깨우쳤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자식들 걱정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